비가 얇은 실처럼 떨어지던 저녁, 요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오래 머물렀다. 벽식의 초침이 또박또박 밀고 나갈 때 나는 늘 그렇듯 면회 대장을 접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도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정미 왔어요. 그녀의 고개가 미세하게 돌아갔다. 눈동자가 내 얼굴을 학듯 지나가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듯 잠깐 멈췄다. 누구시죠? 말끝이 비에 젖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나는 습관처럼 웃었다. 며느리요.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요. 며느리.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단어의 뼈대를 세웠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더 작은 북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과 약봉지를 꺼내며 숨을 고르고 침대맡 탁자 위에 정리했다.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말은 괜찮다였지만 표정은 아닌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이 담요 속에서 꿈틀댔다. 마치 뭔가를 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손.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어머니, 손에 뭐 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조금만 보여주시면. 그녀가 갑자기 손을 뒤로 숨겼다.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내 귓바퀴를 베었다. 나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담요 끝을 잡았다가 그대로 놓았다.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봐왔지만 오늘은 질감이 달랐다. 방금 전까지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지키는 동작만은 너무 정확했다. 간호사가 라운딩을 돌다 우리 방 앞에서 멈춰섰다. 며느님, 오늘 어머님 낮에 많이 뒤숭숭하셨어요. 또 불면증 오셨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잠은 잘 주무셨고요. 다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같은 말이요? 정미야, 내가 왜 그랬니? 그걸 10번은 넘게요. 심장이 한번 크게 미끄러졌다.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지만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비가 오면 사람은 진짜 마음이 나오지. 무슨 뜻이에요? 비가 오면 죄가 젖어서 드러나거든. 그녀의 눈동자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어떤 문장은 칼처럼 반짝였다. 나는 담요 위로 살짝 손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그거 뭐예요? 그녀가 천천히 손을 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 테두리가 닳아 하얗게 뜯긴 흑백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누구예요?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나쁜 여자. 어떤 나쁜 여자요? 내가 너무 닮았지. 비가 창틀을 두드렸다. 귓속에서 딱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정미야, 내가 왜 그랬니? 그 문장이 정말 나를 향해 있었을까? 아니면 사진 속 여자에게 박힌 비수였을까?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의 여자 얼굴 위로 그녀의 손톱이 미세하게 긁혀나갔다. 어머니, 그 사진 버리실래요? 아니. 왜요? 복수는 남겨둬야 하거든. 그녀의 뒷모습에 스며든 문장이 내 목을 꽉 잡았다. 치매라면 복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확히 고를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침묵이 연기가 아닐까 의심했다. 그리고 의심은 비처럼 조용히 시작해 금세 젖어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공기가 낮은 냄새를 내며 가라앉았다. 내 손가락은 스스로를 모르는 듯 움직여 서랍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다.
장롱을 옮길 때 발견하고도 굳이 방치해둔 상자 하나. 덮개 안쪽에 연필로 흘려 쓴 글자가 희미했다. 열지 마라. 그 문장은 누군가를 위한 경고이자 나를 위한 초대장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마의 획을 따라 그렸다. 종이 표면이 사포처럼 거칠었다. 열면 안 되는 거야. 혼잣말은 늘 금지의 줄을 타고 건너간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덮개를 열었다. 낡은 편지 묶음과 시간이때가 잔뜩 뺀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작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이걸 찾으면 돌려드려. 정미가 보면 미안. 나는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레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사진 2장과 짧은 메모.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누군가의 어깨를 감싼 채 웃고 있었다. 흐릿했지만 그 엽선이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내가 선택했다. 아무도 탓하지 마. 남편의 글씨였다. 내가 선택했다는 문장이 목구멍을 긁었다. 무엇을, 누구를, 어디로. 질문들이 한꺼번에 아우성쳤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미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선을 넘었다. 누구세요? 요양원에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이요? 오늘 밤 병원 뒤편 카페에서 뵙죠? 전혀 친절하지 않은 제안, 그러나 똑바른 목소리. 나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그 목소리의 질감이 귀에 남았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군더더기 없는 음색. 시계를 쥐고 일어섰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카페는 병원 뒤편 골목 모퉁이에 있었다. 노란 조명이 젖은 골목을 둥글게 덮고 창 안쪽에서 커피색 스팀이 피어올랐다. 끝자리 창가에 앉은 남자는 검은 우산을 의자 옆에 세워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했다. 혹시 전화를 주신 분? 네. 저는 박도연입니다. 어머님 진료를 도왔던 의사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상담 심리사였죠. 하지만 요즘은 그만두었습니다. 왜요? 환자분 중에 저를 시험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앉지 못하고 한 박자 늦게 의자를 당겼다. 어머니 이야기죠?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분 테스트를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누구에게 복수해야 하는지. 복수요? 내가 들추지도 않은 단어가 자연스레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치매 증상, 들쑥날쑥했죠? 검사 때는 또렷했고, 그는 내 표정을 흘끗 보더니 이어 말했다. 그건 일부러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피 잔을 잡은 손이 흔들려 얇은 경계가 파문을 만들었다. 왜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면 말보다 침묵이 더 유효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반박자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정확한 상대를 향하지 못하고 닮은 얼굴을 찾아가요. 나는 숨을 삼켰다. 닮은 얼굴. 정미 씨가 사진 속 그 사람을 닮았다고 어머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 상자 속 사진을 꺼냈다. 남자는 사진을 한번 보고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맞네요. 이 여자, 누군데요? 그가 짧게 말했다. 당신 남편의 첫사랑. 카페 안 소음이 멎은 것처럼 정적이 내렸다. 나의 심장 소리가 유리컵과 융단 사이의 틈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치매를 연기했다는 겁니까? 연기라기보다 선택적으로 흐리게 만든 겁니다.
어떤 날은 잊고 어떤 날은 기억하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자책하고 누군가는 용서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말을 끊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에 뭔데요?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스스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옅은 잉크로 적힌 그의 이름 아래 작은 필기체 메모가 있었다. 내일 묘지에서 뵙죠. 어머님이 남긴 게 있습니다. 명함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는 순간 내가 도망쳐온 어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그치고 유리창 표면에 잔물결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참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다. 밖으로 나가자 처음 만나는 새벽 냄새가 목까지 차올랐다. 귀가 아는 차 안,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오래된 손목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틱탁, 틱탁. 그 단순한 리듬이 갑자기 낯설게 들렸다. 누군가의 심장, 누군가의 알리바이, 누군가의 복수 계획. 어둠 속에서 나는 운전대를 더 꽉 쥐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였다. 시어머니의 복수는 나를 겨냥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한 칼이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내일 비가 마른 흙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박도연이 남긴 메모 한 장을 다시 펼쳤다. 묘지에서 뵙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남편의 묘, 그곳은 내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였다. 장례식 때 어머니가 막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그 사람 혼이 불안해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땐 묻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이 진짜라고 믿었으니까. 오늘은 다르다. 나는 그 말을 거슬러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가야 했다. 묘지 입구엔 안개가 자욱했고 풀잎에는 이슬이 매달려 있었다. 낯선 남자 하나가 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박도현이었다. 이쪽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했다. 묘비 앞에 다다르자 흙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미에게 펜 자국이 오래되어 잉크가 번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쪽지 한 장과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날 그녀를 믿지 마. 이게 무슨 뜻이죠?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라면 어머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남편분이 남긴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맡았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바람이 불었다. 묘비에 붙은 낙엽이 흩어지고 남편의 이름이 드러났다. 한지훈. 이름 밑에 새겨진 날짜가 눈에 박혔다. 2023년 7월 14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홍. 무언가 억지로 파낸 듯한 자국이었다. 여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편지함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매일 오셨거든요. 매일요? 네. 심지어 비 오는 날도요. 그분은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지만 절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묘비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홈을 쓸었다. 손끝이 부서진 유리 조각에 닿았다. 핏방울이 스며들며 묘비의 글씨를 따라 번졌다. 복수? 그 단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날 미워했어요. 그건 알겠어요. 하지만 복수라니 왜 나를. 도연이 내 말을 끊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누군가 때문이에요. 누군가? 남편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 속의 여인.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자는 어머님의 첫사랑의 딸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게 뒤틀렸다. 남편이 선택했던 사랑, 어머니가 숨겨온 복수의 동기, 그리고 나 닮은 얼굴로 대물림된 죄. 나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이제 알겠어요. 복수는 나에게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끝내려던 거군요. 묘지 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도연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로 멈췄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3시였다.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일한 생명이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불을 켰다. 불빛 아래 식탁 위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메모. 다시 묻지 말거라. 종이가 떨릴 정도로 내 손이 흔들렸다.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하지만 찍은 기억이 없는 장면이었다. 요양원 앞 시어머니의 병실 창가 아래에서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나. 그 사진을 누가, 언제, 왜 찍은 걸까? 이게 뭐야, 누가 한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톡톡.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다시 한번 톡.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정미야, 문 열어봐. 시어머니였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다시 보러 왔다. 뭐려?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날 내가 숨긴 걸.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알잖아. 그날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말했지. 누가요? 박도현.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도현 씨를 아세요? 그 사람 내 아들 친구였지. 뭐라고요? 그리고 내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야. 공기가 멎었다. 내 귀에선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럼 남편의 죽음 정말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고였지. 하지만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고였어. 그게 누군데요?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게 너야. 그게 나라고요? 나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그날 전. 거짓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그 순간 치매 환자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도연이가 봤어. 내가 울고 내가 떠났다고. 저는 지훈 씨 방에 들어간 적 없어요. 그럼 왜 그날 새벽 내 차가 그 병원 앞에 있었을까? 숨이 막혔다. 그걸 어떻게 해? 사람은 잊어도 CCTV는 안 잊지. 나는 식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훈이는 그날 죽기 전에 내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정미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했다.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했지. 치매인 척하면서 내가 언제 고백하나 기다렸어. 그럼 그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응, 복수극이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진실의 열쇠라고 쓰여 있었다. 이걸 보면 내가 뭐를 숨겼는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내 앞에 봉투를 툭 던지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 노트북에 꽂자 화면이 켜졌다. CCTV 영상이었다. 남편의 병실 복도, 그리고 내 모습이 있었다. 새벽 2시 37분. 나는 병실 앞을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 꺼진 방 안, 침대 위에 남편.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그게 다야?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게 죄야? 사랑하는 사람 손 한 번 잡은 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영상 아래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파일명 DOH와 EONEDIT. 나는 얼어붙었다. 박도현. 그가 편집한 영상이었다.